안녕하세요. 마케팅 원론 17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티파니 보바의 그로스 IQ인데요. 우선 책 내용에 앞서 저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자인 티파니 보바는 약 20여 년 동안 스타트업부터 저명한 기업들까지 수많은 기업들을 도와 그들의 성장을 추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책 그로스 IQ를 통해 전했는데요. 책에서 저자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채택하는 10가지 성장 경로를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어떻게 각 성장 경로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성장 경로는 바로 고객 경험, 고객층 침투, 시장 가속화, 제품 확장, 고객 제품 다각화, 판매 최적화, 고객 이탈 최소화, 제휴 관계, 협조적 경쟁, 그리고 비인습적 전략입니다. 각각의 성장 경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저자는 이 10가지 중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지보다는 시장 맥락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내용을 맥락, 순서, 결합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는데요. 맥락은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기존의 제품 포트폴리오, 경쟁 상황, 기업 문화 등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결합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행동들을 선택하는 행위고요. 순서는 행동의 우선순위, 차례, 타이밍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맥락에 따라 어떤 성장 경로들을 선택해 어떤 순서로 실행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그로스 IQ는 전체론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장 맥락에서 적절한 결합과 순서에 따라 적절한 성장 경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앞서 설명드린 10가지 성장 경로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경험이란 고객이 기업의 제품, 직원, 판매, 서비스, 마케팅 채널에 참여한 후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고객 경험은 실질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 공식적인 핵심 성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고객에 대한 정의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장소마저 고객이 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고객 경험에 대해 간과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고객 경험은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고객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 기업의 충성 고객이 되죠. 그러나 충성 고객이 확보됐다고 해서 고객 경험에 소홀히 하다 보면 결국엔 그들을 다시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경험은 뒤에 다뤄질 다른 경로들과는 다르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층 침투는 기존 고객에게 기존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존 고객을 무시하고 신규 고객만 유치하려는 행동은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고 신규 고객 유치가 꼭 반복 구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객층 침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와 상당한 규모의 고객층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 시장 가속화란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제품을 다른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인 우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택시 서비스를 자사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재해석해 기존의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냈습니다. 제품 확장이란 새 제품을 기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제품에서 어느 정도 고객층 침투까지 이루어진 기업이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때 지나치게 제품에만 초점을 맞추면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고객 제품 다각화란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로는 기업이 시장에 관련한 지식이 부족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사의 시장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착각하는 점은 고객 제품 다각화 전략을 추진할 최고의 시기가 기존 시장의 쇠퇴기가 아니라 성장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야 실패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력과 자본을 동원할 수 있겠죠? 판매 최적화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노력을 능률적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객이 구매하고 싶은 장소와 방법을 고려하고 적절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절한 시간에 마찰 없이 원활하게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해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향상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고객 이탈 최소화란 고객 유지율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고객은 신규 고객에 비해 재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통제 가능한 기존 고객은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죠? 제휴관계란 제3자, 동맹 채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시장 맥락이 바뀌면 기업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기업들이 상호 이익, 신뢰, 공정성을 기반으로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면 기업이 노출된 위험을 줄이고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조적 경쟁은 경쟁 기업이라도 이해관계 부분적 일치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조적 경쟁은 한 시장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시장 자체의 경제 파이를 키우기 위해 경쟁사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인습적 전략은 현재의 사고를 파괴하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업의 사회적 환원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환원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득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와 유지율을 높일 수 있고 고객들에게 흥분을 안겨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장 경로를 적절히 사용한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한국민속촌입니다. 여러분은 한국민속촌 하면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 중 어느 쪽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오른쪽일 겁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한국민속촌을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맥락, 순서, 경로의 결합 공식을 토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민속촌은 고객 제품 다각화, 고객층 침투, 고객 경험, 그리고 비인습적 전략, 총 4가지 경로를 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장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개관한 한국민속촌은 95년에 입장객 수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까지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책에서는 성장 저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성장 저하가 오기 전에 미리 맥락을 파악하고 성장 경로 실행 전략을 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국민속촌의 경우 입장객 수가 100만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락세 당시 경쟁사인 에버랜드가 근처에 있었고 전국 곳곳에 실제 민속마을들이 지정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민속촌은 2012년 마케팅팀을 신설하고 리브랜딩을 단행해 비전과 미션, 브랜드 슬로건 등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더불어 속초나씨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을 시작했어요. 이 시점에서 한국민속촌은 신속하게 기존 고객에게 기존 제품을 더 파는 고객층 침투 전략에 돌입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방문 목적의 차이를 기준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기존 고객은 한국적인 민속마을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기존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 신규 고객은 한국 민속촌의 새로운 이미지에 호기심을 느껴서 방문하는 고객으로 나눠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속촌이 어떻게 고객층 침투를 위해 노력했을까요? 바로 어디에도 없고 한국 민속촌에만 있는 것. 다시 말해 차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인 민속마을에 웰컴 투 조선이라는 네이밍을 붙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미흡했던 걸까요? 기존 캐릭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고객은 어떻게 즐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처음 시행한 고객층 침투 성장 경로는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간 행사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마케팅팀은 위험성은 높지만 보상도 큰 성장 경로인 고객 제품 다각화를 채택합니다. 시장 맥락을 파악해 그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실행한 거죠. 조선 캐릭터 오디션을 개최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캐릭터를 직접 제작해 연기하는 캐릭터 알바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새로운 제품인 캐릭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성공하지 못했었던 웰컴 투 조선 행사를 재진행하고 또 다른 행사들도 기획합니다. 정적이던 기존의 민속촌 및 민속촌 행사에 캐릭터와 스토리라는 신제품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신제품을 개발한 후에는 새로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SNS 채널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개설해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속초나씨 트위터 계정은 독특한 컨셉, 고어체 플러스 B급 감성으로 새로운 시장, 고객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랑받은 개별 캐릭터들도 SNS 계정을 통해 팬과 소통하는데요. SNS 속에서 보여지는 이들 간의 관계성을 통해 또 다른 스토리라인이 생성되어 민속촌 밖에서도 민속촌의 일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흥미를 유발해서 방문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처음에 실패했던 고객층 침투 성장 경로를 신제품 개발 후 다시 시행에 성공하는데요. 같은 전략도 순서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죠. 이번 고객층 침투 전략에서는 놀이마을과 민속마을을 따로 구분한 것이 핵심입니다. 웰컴 투 조선의 캐릭터들이 아닌 다른 캐릭터들은 놀이마을에만 한정되어 움직이는데요. 이를 통해 민속촌의 기존 제품인 민속마을을 목적으로 방문한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도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규 고객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객 경험은 모든 성장 경로의 밑바탕이 되는데요. 한국민속촌은 마케팅팀이 신설될 때부터 SNS를 통해 고객 경험 제공에 기반을 닦았습니다. 여러 이벤트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하며 다양한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있죠. 마지막 성장 경로는 비인습적 전략입니다. 민속촌 하면 떠오르는 정적인 전통적 이미지에서 나아가 한국 민속촌만의 즐거운 전통을 제공하죠. 어딘가 역설적으로 들리는 즐거운 전통과의 행복한 공존이라는 문구로 브랜드 슬로건을 내건 한국민속촌은 전통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탈피하는 비인습적 전략을 성장 경로 실행의 바탕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민속촌은 2012년 리브랜딩 이후 맥락에 맞게 선택한 성장 경로들을 적절한 순서대로 결합해 나가면서
성장 저하를 탈출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며 함께 복습해 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이상으로 그로스 IQ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